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 10분보다는 방송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진짜 이 대통령실을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은 그동안 손상TV가 줄기차게 좌파들과 싸워왔지만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싸우지 않아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는 것 때문에 솔직히 화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백발백중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할 것이고 또다시 좌파 정권의 핵책에 의해서 조작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되면 결국은 또 문재인 정권 시즌2와 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 11월 이제 15일경 되면 이재명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또 뭐 다양한 재판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지만 잘 보시면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바둑이가 들어옵니다. 김경수가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좌파의 요동치는 대선 가드보다는 우파가 공멸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이 없으면 이런 조언도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싸워줄 인간들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싸워라, 싸우는 방법까지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0분 논평 제목은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김건희 여사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국민이 민생고에 신음하고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김건희 지키기에만 올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민이 민생고에 신음하고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동안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만 올인해왔지 않은가? 조국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악이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합법 절차가 뭔가? 조국은 혹시 러시아 헌법과 북한 노동당법을 착각한 것은 아닌가?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가? 탄핵 사유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닌가? 민주당이 오는 11월 2일 열게 될 장외 집회에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 위원회를 총동원하겠다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그 장외 집회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을 겨냥해 투쟁 수위를 높이는 그 배경엔 코앞으로 다가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이재명을 감옥에 안 보내려 안다라는 것은 가상하지만 있지도 않는 김민석의 계엄 예비 업무론 이재명의 연성 친위 쿠데타론을 들고 나온들 이재명 방탄은 이미 쪼개진 상태란 것을 진짜 모르시는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을 두고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법과 관련해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와 당의 주류인 친윤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좌파 프레임으로 보는가 아니면 민심으로 보는가? 민심으로 본다면 당대표 그만두는 게 맞고 좌파 프레임으로 본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야당과 좌파에 대한 공격도 실패, 방어도 실패면 그 당은 죽은 것이 아닌가. 어차피 헤어질 거면 일찌감치 갈라서고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함이 좋지 않겠는가. 전투력 제로의 당을 공격력 제로의 당대표가 끌고 가다가는 배신자들에 의해 윤 대통령 결국 탄핵을 당하는 불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듣기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 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땅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치 판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정권 재창출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육이 앞서면 당은 무조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송대 유학자 주자는 춘불경종 추후회라고 했다.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뒤에 후회한다는 뜻이다. 탈무드에는 후회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 하지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 우리 속담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은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죽은 자식 눈 열어보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일 겁니다. 고사성어에도 양 읽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으로 실패한 뒤 이를 대비한다는 뜻의 망양보례,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약을 처방한다는 뜻의 사후약 방문이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후회할 일이 있기 전에 예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오랜 경험의 축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시대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바람은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야당의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공격이 김건희 특검보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동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무기, 오직하나 부정조작 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봅니다. 결단이 늦으면 적으로부터 핫살을 먼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자고 나면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자고 나면 명태균 의혹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명태균 게이트로 지목하고 여론 조작에 나설 것입니다. 선상TV가 수도 없이 부정조작 선거 수사라, 진실을 밝혀라, 전모를 밝혀라, 안되면 진실규명위원회라도 만들라고 얼마나 촉구했습니까?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심지어 우파 애국 국민들은 전국에서 총선 이후 이 시간까지 부정조작 선거 수사라고 외치는데 왜 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아는 척도 안 하십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명태균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로 돌변하면 나중에 설령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국민들은 명태균 게이트만 기억하게 될 것이고 강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여론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에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여론에 말려들려고 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바로 여론 조작에 불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무지한 국민들은 또 속을 겁니다.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명태균 같은 인간들에게 속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최순실과 연관짓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가 깔아준 여론 조작의 길 위를 걸어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진실을 밝히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석 대변인 조성래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어줬다고 한다. 구체적인 수법과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성래는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자 다수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환 전 서울대 석좌 교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혹 하나를 또 보탰습니다. 여기에다 명태균이 과거 몸담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당일까지 활용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용환은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신용환은 당시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명태균 보고서 PDF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원희룡 캠프 상황실장,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거쳐서 올해 2월 민주당 영입 인재로 간판을 바꿔 달고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인간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파라고 설치고 다녔으니 박근혜 정권도 윤석열 정권도 한심할 노릇입니다. 강화문 광장에 애국심 출중한 우파들은 다 내치고 이런 자들만 옆에 두었으니 정권이 안 망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손상TV가 수차에 걸쳐서 그만큼 충신과 가신을 일러주었건만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배신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눈물께나 흘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발 강화문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신용환 뿐이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친한계, 친윤계, 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알력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별 희한한 폭로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걸 사진에 다 감안해서 수도 없이 우파 진영에서, 아니 우파라기보다는 강화문 광장에서, 또 손상TV가, 또 수많은 우파 유튜브들이 부정조작 선거에 대한 이 수사를 촉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왔습니다. 이미 뚜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 좌파들의 아니면 민주당, 야당들의 저런 폭거 행위가 윤석열 정권을 스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대로 반드시 끌어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우파의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천만 국민이 응집하고 있는 강화문 세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청 만척하십니까? 진작 들어야 될 제대로 된 민심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옆에 전신만신 간신들의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좌파 정권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의 모든 죄를 사고 저것들 세상을 만드는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명태균의 저런 사건들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뒤에서 계속 그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져서 조작된 이런 폭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민심은 동요할 것이고 결국은 11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총 동원령을 내린 아스팔트 집회가 아마 윤석열 탄핵에 휘발유가 아니라 시너를 갖다 붓는 이런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 조작선거 이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난국을 해쳐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란 걸 꼭 명심하시고 제발 더 이상의 결단을 미루어서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